주식 고수의 반열에 올라라 당신의 주식 고수로 만들어드리는 필살기 고수회전. 네, 오늘은 주식계 임영웅 기관 투자자 출신 심우재 고수님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고수님 매 시간 이 개인들은 잘 모르는 꿀팁들 마구마구 알려주고 계시는데 오늘도 기관만 알고 있는 꿀팁 많이 알려주실 거죠? 네. 오늘은 또 어떤 투자 정보들을 알려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. 고수회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주식계 임영웅 심우재 고수님과 이야기 나눠볼 오늘의 주제 내 계좌 빨갛게 물들이는 법인데요. 아니 고수님, 내 계좌를 빨갛게 물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? 네, 당연히 있죠. 어떻게요? 일단 뭐 실적이 좋다든가 이 저평가 기업을 사면 언젠가 올라요.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사실 매매가 좀 꼬이게 되겠죠. 이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영향력 있는 주체들,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 이런 주체들이 연속적으로 사줘야지만 주가는 오르게 돼 있어요. 그들의 매매 힌트를 얻으면 투자 기간을 단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이 투자 기간 단축을 통해서 이제 기회비용을 아끼는 방법을 찾는 게 바로 이제 수급 분석이다. 그래서 이제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만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셔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. 사실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항상 듣는 말이 수급을 잘 봐야 한다인데요. 사실 국내 시장은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.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중에 어느 쪽을 따라서 매매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외국인들은 주로 이제 지수 관련 대형주를 좀 매매를 해요.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.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이라는 거는 이 전체적인 글로벌 펀드 시장의 일부예요. 그럼 그들이 이 한국 시장을 산다 그러면 아무래도 대형주를 살 수밖에 없겠죠.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형주 말고 개별주를 보실 때는 외국인의 매매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라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. 네. 반면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이 단기 수익률에 상당히 좀 탁월합니다. 왜냐하면 기관들이 돈이 없습니다. 돈이 없어요. 기관이 돈이 없어요? 예. 왜요? 그 현정 씨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공모펀드 가입한 적이 없는데요. 없죠. 그래서 네. 이 간접 펀드 시장, 이제 공모펀드 시장이 죽었기 때문에 기관들의 돈이 지금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예전보다 좀 빨리 사고 팔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연속적으로 사들이는 종목은 뭐다? 리서치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좀 클 수가 있다. 자, 현정 씨 제가 누구죠? 임영웅, 주식계 임영웅. 가수는 아니고. 이제 과거에 이제 기관 투자가로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기관 수급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기간을 단축하고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부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이 알짜 비법들을 또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요. 심우재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해주세요. 네, 지금부터 기관 투자자 출신 심우재 고수의 특별한 노하우 알려드릴 텐데요. 기관 수급 이것만 알면 주식 고수 첫 번째는요. 시가총액의 0.3% 이상. 아니 고수님 3%도 아니고 0.3% 이상이요?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? 뭐 현정 씨 말처럼 0.3%가 적다고 느끼실 수가 있겠지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.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1조짜리 펀드를 제가 운용을 한다 그러는데 여기서 1% 정도 어떤 종목을 산다 그래요. 그럼 1조의 1%는 100억이잖아요. 네. 자, 100억이라는 거를 또 개별 종목을 산다는 거는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.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. 그 다음에 한번 사고 땡 하면 안 되겠죠. 안 되죠. 연속적으로 사냐가 가장 키포인트입니다. 그럼 며칠 이상 연속적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? 네, 그거는 판넬에 한번 보시죠. 볼까요? 두 번째는 3일 연속 순매수. 그럼 기관이 3일 이상 사고 있는 걸 확인한 후에는 바로 사도 되는 거예요? 매수 시점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? 예, 그거를 한번 이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. DI라는 종목입니다. 자, DI라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테스트 업체인데요. 자, 일단은 요 밑에가 보시면 기관들의 움직임입니다. 네. 자, 보시면은 쭉 팔았죠. 8월부터 쭉 팔다가 자, 요날 의미 있는 첫 매수를 기록을 했고요. 한번 방향을 잡으니까 쭉 한 달 내내 지금 산 거죠. 네. 예. 기관이 가만히 있다가 첫 번째로 의미 있는 매수를 했다는 건 얘들이 뭐를 발견했다는 거예요. 이유가 있겠죠. 그렇죠. 호재를 미리 알았다는 거죠. 그거를 여러분들이 힌트로 삼으라는 겁니다. 그러면 어떻게 매매를 하냐?
이 장대 항목하고 거래가 터지고 기관들이 의미 있는 매수를 한 첫날에 내가 살 수량이 100주다. 그러면 40주를 일단 발을 담그는 거예요. 일단은 아직까지 호재가 뭔지 몰라요. 그죠? 네. 그다음에 또 연속적으로 사면 주가는 또 오르게 돼 있죠. 네. 근데 차트를 보시면은 요 라인이 직전 고점이기 때문에 저항선입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또 조정을 좀 줍니다. 그럼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호재를 파악을 했으면 여기서 나머지를 또 채우라는 거죠. 그럼 고수님 반대로 매도는 언제 해야 돼요? 기관이 3일 이상 매도하면 그때 하면 되는 건가요? 사실 이제 매도는 주식에서 가장 예술적인 예술적인.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.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, 이 첫 번째로 이제 원칙적으로 한다 그러면 내 매수 아이디어가 틀렸을 때 파는 거겠죠. 어찌됐든 뭐 최종적으로는 뭐 차트라든가 이 수급을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할 말이 좀 많습니다. 그게 다음에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풀어볼 기회가 있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. 네, 이 기관 수급을 활용해서 주식 고수가 되는 방법 알아보고 있는데요. 다음에는 또 뭘 알아야 할지 기관 수급 이것만 알면 주식 고수. 다음은요. 진격의 사모펀드요. 이 다 사모펀드라는 거는 뭐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절대 수익을 추구해야 돼. 우리가 이제 2022년도에 폭락장에서도 플러스를 내야 되는 그런 주체입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모펀드야말로 이 수익률에 가장 민감하고 확실한 이제 단기 모멘텀 위주의 종목을 편입을 한다.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. 기관 중에서도 이 확실한 단기 모멘텀이 있는 종목만 편입을 한다고 하니까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반대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디를 주목하면 좋을까요?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기금 쪽이 아무래도 장기 투자를 하니까 연기금 쪽 수급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연기금들은 주로 이제 그 개별 종목보다는 지수를 추종합니다. 코스피를 추종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의 패시브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은 조금 떨어져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파워풀한 단기 수익률을 원하시면은 사모펀드 수급을 참고하시고 대신에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연기금 수급을 참고하시면 많은 좀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. 네, 기관 수급 이것만 알면 주식 고수. 다음은요. 대주주를 따르라. 대주주를 따르라고요? 아무래도 이제 기업의 내부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? 당연히 대주주 또는 뭐 임원이 되겠죠. 네. 대주주가 살 때 사고 팔 때 팔아라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자, 왜냐하면 이제 대주주들은 그 내부 정보를 가장 좀 많이 알기 때문에 네. 어떤 시장의 바닥이라든가 어떤 고점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좀 있어요. 그래서 그들의 이제 매매 행태를 통해서 주가의 저점과 고점에 대한 변곡점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힌트를 갖자는 말입니다. 또 언제 대주주를 따라야 될까요? 이거는 정말로 꿀팁이에요. 책에도 안 나오고 오.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보지 못했을 텐데 네. 두 번째 사항은 뭐냐면은 대주주가 증여할 때가 주식 바닥이다. 그때 사라는 겁니다. 그때 사라고요? 그렇죠. 오. 자, 왜 그럴까요? 이제 주가가 높으면 증여세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. 세금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자식 입장에서도 바닥에서 어떻게 보면 주가를 샀기 때문에 네. 이제부터는 주가가 오르게 돼 있는 거죠. 그래서 대주주가 증여할 때가 이제 주가의 바닥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KC텍이라는 회사인데요. 대표적인 반도체 소부장 업체입니다. 우리가 여름까지 뭐 HBM 뭐 해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이 많이 올랐는데 KC텍은 주가가 못 올랐습니다. 이렇게 지지부진했어요. 왜냐하면 여기도 이제 기업의 승계가 좀 걸려 있었습니다. 그런데 투자자들이 고개 해소하면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. 네. 그게 이제 11월 20일 날 보시면 이 시점에서 대주주가 자신의 물량을 50%를 자식에게 증여를 했습니다. 그러면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하냐? 이제 악재가 해소가 됐고 다른 반도체 소부장들과 키 맞추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. 이 기관이 픽한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해 주세요. 그리고 크존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더 많은 고수들의 핵심 투자 노하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